일단은 제가 가해자 피해자에서 미안해요. 가해자의 어떤 그 요소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굉장히 착하게 지내요. 집에만 들어오면은 막 화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심리 검사를 해보잖아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 착하게 지내는 이유는 원래 본인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겁이 많다가 보니까 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전혀 겁낼 수 없는 상대한테는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막 화내요, 아이들은. 밖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배우자한테만 화를 내요. 집에 들어와서 자녀한테만 화를 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단 그 가해자의 요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해자는요, 부모가 될 수도 있지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60대 이상의 이거를 보고 있으시잖아요. 50대 이상. 사실은 10대 중반만 돼도요, 자녀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가해자라 그래서 별게 아닌 거지요. 땡깡 부리고,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왜 나 안 깨웠어 하고, 깨우면 깨우는 대로, 왜 벌써 깨우냐 그러고, 저 알아서 일어날 텐데 왜 이러냐 그러고, 그래서 알아서 일어나나 해보면 안 일어나고, 그러면 왜 나 그랬냐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출 줄 모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10대부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가해자가 되는 거지요. 막 상처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10대인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부모가 상처받는 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부모는 바다와 같아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울었을 때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 누가 화내면 그 사람이 상처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화내는 건 다 마음이 기분 나쁘니까 화내는 거니까 다 상처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해자가 밖에서는 전혀 가해자가 못 될 사람이 집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밖에서는 화를 내더라도 내가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더라도 대부분 자신한테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새 옛날에는 이제 회사나 조직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윗사람이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새는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분자분하게 기분 나쁜 걸 표현할지언정 이제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를 직장에서 하게 되는 거는 NG 가는 사람도 자기는 화낼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모니까 자식한테 난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난 형이니까 동생한테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자식들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많이 때렸으니까 성인이 된 나는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화낼 권리가 집에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가 강화가 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해자 입장에서 이거는 밖에 나가서 내가 화내잖아요. 다들 고발해요. 모욕죄로. 아니면 밖에 나가서 화내잖아요. 잘못하면 뺨 맞아요. 집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별로. 진짜 심한 가정폭력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 안전해요. 그리고 많은 가해자들은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화내는 거에 대해서 제지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요. 어? 그래서 자식이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지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화를 내게 되면 누가 나를 화를 내고 괴롭히면은요. 우리가 제일 당연히 하게 되는 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집에 사는 한 안 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가족과의 문제가 특별히 괴로운 점은 뭔가 하면은요. 과거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4살 때 엄마 아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3살 때 막 아이 앞에서 진짜 난투극을 갖다 벌이면서 했어요. 우리 아이가 트라우마 입으면 어떡하니에요. 근데 그 뒤에 부모가 금술 좋게 잘 살잖아요. 아이들 다 잊어먹어요. 엄마 아빠가 했다는 건 또 잊어먹고 그때 좀 소란스러웠는데 이러지.
기억에 남아 있더라도 감정은 전부 없어진 상태가 돼요. 오히려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어? 그런데 3살 때도 엄마 아빠는 치고받고 싸우고 나한테 화풀이 했어요. 5살 때도 치고받고 싸우고 화풀이 했어요. 10살 때도 그랬어요. 15살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언제 제일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요 하는 분도 봤어요. 심지어 30살인데 뺨 맞은 사람도 봤어요. 이어지잖아요. 내가 30살에 한번 뺨을 맞잖아요. 3살 때부터 이제 고스란히 무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가족에 의한 어떤 상처는 대부분 30살에 나한테 상처를 주는 부모님은 3살 때부터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한 방에 다가와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40대 중반인데 막 이제 사업해야 되는데 그동안 4번 말아먹었으면서 5번째 사업에 돈 안 준다고 막 땡깡 부리고 난리치는 자식들은요, 보통 10살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럼 부모는 그 몇십 년이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모든 걱정이 철렁하고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가족은 긴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상처와 파괴력 역시 강해요. 모든 과거가 어느 일 하나에 전부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는 상처도 덜하고 언젠가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가족은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절망이 상처를 갖다 몇 제곱 더 심하게 하지요.